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시대 밀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밀란 중에서도 대표적인 밀란이었던 그 유명한 망이 망소인에 대해서부터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망이 망소인난 하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해서 학창시절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오늘 저와 함께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망이 망소인난은 서기 1176년 고려 무신집권기 때 정중부 시기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밀란입니다.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주동이 되어서 일으켰던 난이고 그 주동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우리는 망이 망소인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시기는 무신집권기 때는 밀란의 역사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 때 밀란이 엄청나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나면서 모든 피해는 하층민들, 백성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되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 백성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밀란이 집중되는데 그 대표적인 밀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망이 망소인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망이 망소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냐 이런 썰이 있지만 이런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형제라는 근거는 없고 다만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형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썰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장소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 했죠? 공주명학소입니다. 소가 붙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이제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는 세 가지 등급이 있어요. 그 고장에 세 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첫째는 제일 높은 주현, 두 번째가 속현, 세 번째는 향소 부곡입니다. 자, 주현은 가장 높아요.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속현은 지방관은 파견되지 않고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지방관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곳, 그곳이 속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소부곡, 가장 낮은 행정구역이고 가장 차별받던 곳입니다. 특수한 행정구역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고려시대가 특이한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등급에 따라서 내 신분과 대우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등급에 따라서 내 신분과 대우도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거주하는 자가 곧 나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있고 각 광역시가 있고 특례시도 있고 시, 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시대로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럼 이사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고려시대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속현이고 향소 부곡 주민들, 어려운 말로 잡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대우, 굉장히 힘든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난이 일어났던 공주명학소는 소가 붙었으니까 가장 낮은 행정구역, 바로 향소 부곡 중에 소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향소 부곡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또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소 부곡 자체를 묻는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요. 향소 부곡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분명히 배우셨을 거거든요. 천민들이 집단 거주지다 이렇게 배우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나이가 40대 이상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되면서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아니라 지금에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분은 양인인데 천민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던 특수한 행정구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라고요? 천민들의 집단 거주지. 맞습니다. 예전에 40대 이상이죠. 근데 40대 이하,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이제 발견되면 학설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분은 양인인데 천민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던 특수한 행정구역. 아, 특이하지 않습니까? 신분은 양인인데, 양인이 맞아. 근데 하고 있는 일, 또 대우는 천민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다. 이건 먼저 조선시대 때 신랑역창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다음에 배우겠지만 신랑역천이 있거든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이다 이거는 신랑역천. 그럼 굉장히 비슷한 경우죠. 특수한 행정.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 토지제도, 수치제도를 배울 때 이해해야 될 핵심 개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부터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 같은 전근대 백성들은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 즉 양인입니다. 노비 아니에요. 일반 양인들이 국가에 부담해야 될 3대 의무가 있어요. 그 3대 의무. 첫째는 조세, 둘째 공납, 세 번째 여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조세는 토지세를 내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겠죠. 그 다음에 공납은
공물이라고도 하는데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겁니다. 세 번째 역, 이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누는데 노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군대를 간다든지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전근대 국가에서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의무를 꼭 부담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만 봐도 굉장히 힘들죠. 세금, 토지세도 내고 뭐 특산물도 바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공사에도 동원돼야 되고 노동력도 제공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 3대 의무를 부담하기도 정말 힘든데 향소 부곡 주민들 잡척은 이 3대 의무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국역을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3대 의무가 있죠. 조세, 공납, 역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국역을 부담해야 됩니다. 향소 부곡 주민들은.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완전 지옥 같은 삶입니다. 어떤 의무냐? 자, 조세, 공납, 역은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국유지를 경작한다든가, 국유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바친다든가, 광산물 같은 걸 채굴해서 바친다 이런 것이거든요. 특히 토가 붙게 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바치는 곳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향소 부곡 주민들은 고려시대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층미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신분은 양인인데 천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저항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난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처음에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지만 인근에 있는 향소 북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인근에 있는 주현, 속현에 있는 그 주민들까지 가담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그 충청도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려의 중앙정부, 바로 정정부지 않습니까? 완전 놀라게 되겠죠. 토벌군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북쪽에서 일어났던 조이총의 난이 진압이 안 돼서 대규모 토벌군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명의 토벌군을 보내는데 1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망이망수의 농민군이 이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농민군이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다. 이제 생존권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이판사판으로 덤비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 싸워요, 농민군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엄청 높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전투에서는 이 망이망수의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고려의 중앙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고려의 중앙정부가 빼든 카드가 뭐냐? 일단 회유책, 기만 전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권층, 이 권력층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것인가? 힘으로 누를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도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요구사항이 뭐겠습니까? 이 향소 부곡 주민들이 꿈은 하나지 않습니까? 소원은 뭡니까? 주현으로 승급하는 거라. 주현으로 승급해야 사는 게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주현으로 승격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합니다. 2단계나 업한 것이죠. 여기서 왜 충순현이냐면 이제 주현으로 승급했는데 충순현이라는 이름도 내려주는데 이제부터는 충성스럽고 순한 백성이 되라고 충순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만 너희 파견해서 다스려야 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니까 너희들은 무장 해제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잘 해결되는 듯이 보였어요. 근데 애나 지금이나 이 기득권층들 어땠습니까? 뒤통수 잘 치죠.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대규모 토벌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통수 제대로 때리죠. 이 사람들의 처자식을 잡아다가 문초하고 이렇게 국문하게 되니까 뒤통수 맞은 이 망이망수의 농민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신감에 쩔은 이 망이망수가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부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고려의 중앙정부가 대규모 토벌군을 준비해놓은 상태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2차 전투에서는 안타깝게도 망이망수의 농민군이 패배하게 되고 망이망수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됐다는 기록까지만 나옵니다. 죽었다는 기록 없고 사형됐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체포돼서 수감된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처형의 수순을 밟지 않았을까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깝게도 1176년에 일어나서 1년 6개월 동안 충청도 전역을 휩쓸었던 망이망수의 난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기 위해서 힘없는 서민들이 수없이 맞섰거든요. 깨어있는 선각자, 용기 있는 혁명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맞섰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원종과 애노가 있었고 지금 망이망소이가 있고 다음 수에 뵙게 될 만적이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서도 그 유명한 홍경래가 있고 전봉준 장군 같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있었어요. 수많은 깨어있는 민중들, 용기 있는 민중들이 저항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 기득권은 강고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불구하고 승리한 적이 없다. 반대로 이 집권층,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층들은 마찬가지고 이 힘 있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층들은 정말 이 서민들,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여러분 굉장히 순박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뭐 조세를 감면해달라, 탄관오류를 처벌해달라, 역을 좀 면제해달라, 신분을 해방시켜달라.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순박한 요구들인데도 들어주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힘으로 짓밟고 죽이고 도륙내죠. 지금도 그렇거든요. 계속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나눠줄 생각도 없고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기근을 더 지키고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 망이망소의 희생이 헛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망이망소의 계기로 향소 부곡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고려의 중앙정부가 당황한 거예요. 안 되겠는데? 얘네들이 저항이 이렇게 거세네? 조금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향소 부곡이 900개 정도였대요. 고려시대 때는 향소 부곡이 900개 정도 되는데 망이망소의 계기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서 조선 초 태종 이방원 때 되면 약 100개 정도로 급감하게 됩니다. 900개였던 향소 부곡이 고려시대 때 조선 초 태종 때 100개로 줄어드니까 9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게 망이망소의 희생 때문이죠.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되면 아예 향소 부곡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드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망이망소에는 분명히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참한 처를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고 나서 먼 훗날 자신들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현실에서는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분명히 망이망소이가 승자가 되었고 지금도 교과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었고 우리는 망이망소이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승자는 누구다? 정중부 같은 고려시대 집권층이 아니라 바로 망이망소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역사는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모여서 조금씩 진보합니다. 역사는 확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확 발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퇴보하고 때로는 진보하고 조금씩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결국 진보, 발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에 물론 대한민국이 전근대 국가였던 고려나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발전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와 부조리한 현실이 많고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양심 있는 시민운동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항상 성공은 아니죠. 많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만큼 기득권의 벽은 높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열정이 모여서 조금씩 10년, 20년, 30년 되는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지금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이러한 분들 망이망소이나 만정이나 홍경래 같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도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른 역사를 알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움직임입니다. 아직은 혼자만 어찌 보면 외침 같아요.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 역사를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역사는 바뀌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접하게 되고 역사를 좀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바른 역사를 가지게 되고 그런 바른 역사를 가진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한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저도 저의 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망이망소의 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명한 밀란, 가장 유명한 밀란, 별 5개짜리 밀란이죠. 바로 만정의 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제가 이 외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